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십니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발언들도 나왔고 결과물들도 가지고 왔는데 중국의 반발이 상당한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번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가장 민감한 문제를 우리가 다 건드린 상황이 됐는데요. 네. 뭐 한국이 대만 문제를 거론했고요. 네.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주변으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건드렸고요. 어떤 국가 주권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방미 전에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는 아주 이례적인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중국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북한에서 나온 발언. 예,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뒤에도 대변인이 부흥주의 그러니까 말창결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 공갈포를 여러 번 쏘면은 호구로 찍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 최대급 그 함대를 우리 동해상에 보냈는데요. 전투함 4척. 그리고 지원함 1척, 정보 수집함 1척뿐만 아니라 핵 잠수함을 감 주변에 부상시키면서 우리도 이 정도 쏠 수 있다는 능력을 미국에 보여줬다는 거죠.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에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돼서 디커플링에 참여한다면은 우리 자체가 중국의 공급망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진핑 3기 동안에는 미중 관계 또 한중 관계가 이전으로 복원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갈등 관계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크게 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동북아 질서에 정말 많은 변화가 오겠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예상이 되나요? 네,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공급망이 구축되는데 힘을 보태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대중국 침공이라든지 남중국해에서 중국 지배력이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필리핀이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을 더 건드렸을 경우에는 미국 편에 확실하게 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동북아 지역의 힘의 균형이 미국 쪽으로 확 쏠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익이라든지 안보, 가치의 임계점을 넘는 이런 압박 강도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지리적으로 한국이 상당히 가까운 상황인데 또 군사적 위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세계 경제의 3분의 2 국가가 미국 편에 섰게 되고요. 또 군사력도 4분의 3이 미국 편에 섰기 때문에 뭐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위상 추락은 좀 상당히 피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간 전투력을 상당히 많이 높였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의 그 정보라든지 감시, 정찰 능력 면에서는 여전히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본 바처럼 네트워크화된 나토의 정보 감시 능력, 여기에 한국의 탄약 지원이 러시아의 그 수적 우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코드 가입이라든지 IPEF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경제 그 협력에 참여한다든지 그러니까 나토와 관련해서 군사적 협력을 강화시켰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나온 이 워싱턴 선언 내용을 보면은 핵 협의 그룹도 설립이 되고 뭐 미국의 전략 자산도 이제 전개가 되게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중국의 어떤 뭐랄까요 보복 같은 게 있진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핵심이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그 부처라든지 그리고 전인대에서 의결했던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해서 훼손이 당하면은 언제든지 무역 보복을 하는 나라인데요. 그렇죠. 호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5G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드와 그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그 진원지와 관련해서 조사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석탄이나 쇠고기와 관련된 수입 금지를 하고 또 관세를 대폭 올렸고요. 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국 주대 반도체 그 동맹에 가입하면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를 하자 히토리 자석에 대한 그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네. 만약에 한국이 반도체 동맹에 가입한다든지 네.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이 강화된다든지 또 사실상 그 미사일 방어 체제에 우리가 편입된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히토류 자석뿐만 아니라 대중국 수출을 규제할 가능성이 큰데요. 히토리 자석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 이게 없으면은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그리고 에어컨 또 미사일 관련해 가지고도 상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지난번 요수수 사태를 경험을 하게 됐는데 예. 중국과 관련된 수입품이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이 1,850개 정도가 됩니다. 예. 마그네슘 주계라든지 산화 텅스텐, 네오디듐, 수산화 리튬, 중위리토가 없다면 우리나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IT와 관련된 생산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 중요 품목들은 거의 9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언제든지 수출 규제를 할 수가 있고요. 네.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 그 중국 진출 기업들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불매운동을 벌인다든지 네, 그렇죠. 위생 경험력을 강화시킨다든지 예. 세무조사라든지 통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농수산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워낙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통관 절차를 하는데 7일 이상 걸렸을 경우에는 아이고. 상당히 부패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죠.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까다롭게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도 어려워지고요.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문제는 한알령을 넘어서 금알령도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우려되는 점은 2025년도에 만기가 돌아오는 한중 통합 수합 협상이 재개가 불발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590억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고와 맞먹는 통화 스와프가 만약에 중단이 됐을 경우에 우리 경제 특히 외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미 동맹과 관련돼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셈법이 복잡해졌는데 방금 말씀하신 히토류 자석, 뭐 이름도 어렵죠. 수산화 리튬, 중히토류, 요소수 이게 사실은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독점 물질이기도 하지만 이게 곧 전략 무기잖아요. 그쵸. 이게 무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전략 물자를 무기로 해서 정말 미국 우리뿐 아니고 미국과 일본 전부 다 협박이 가능하잖아요. 이에 대한 대비책 이게 좀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은 대비책 앞으로도 세워 나가야 되고 이제 궁극적인 대책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지난 그 사드 사태와 같은 일은 벌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우리가 G7 정상회담에 이제 참여하고 G8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예. 한국 가입이 지금 거의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나토 정상회담까지 초청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외교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 이 때문에 요수수 사태처럼 중국이 그 무역 압력을 가할 것을 대비해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비축량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수입 다변화를 지금 어느 정도 이룬 상황이고요. 예. 또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그 공격을 했을 경우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요도가 지금 최근에 높아졌는데요. 중국이 이제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거론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가 지금 폭발적인데 네. 이 부분을 다른 곳에서 대체해서 수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가장 우려가 하고 있는 점이 군사 외교 안보 측면에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한미일이 상설 군사 협의체가 만들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네. 이게 가속화된다면은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일이 20년간 구축해왔던 정보 자산에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와
중국 간의 거리가 좀 베이징 간의 거리가 8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언제든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도 이제 합동 화력함을 이제 그 만들기 시작하고요. 또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이 지금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쉽게 보복 카드를 꺼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부분을 다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국이 통화사업부 연장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뭐 필요한 수준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그 미리 정해놓은 환율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건데요.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기축 통화 국가가 아닌 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많아진다면 무역의 안정성이라든지 또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상당히 강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개 국가 1,982억 달러의 통화 수합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이 이 중에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연장이 불발이 된다면은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일본과의 통화 수합 협정을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때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을 제공한 미국과 통화 수합가 좀 다시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EU뿐만 아니라 일본, 스위스, 영국, 캐나다와 관련해서 항상 그 통화 스와프를 계속 무제한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다른 5자의 국가인 호주라든지 네. 뉴질랜드는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우리의 외교력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얘기를 조금 바꿔서 지금 미국 쪽에 지금 금융 불안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 퍼스트 리퍼블릭은 이게 랭킹 14번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산 엄청 규모만 뭐 2,300억 달러 정도가 된다니까 예. 엄청 큰 회사죠. 이게 지금 은행 불안이 또 다시 재현된다면 굉장히 지금 앞서서 이제 중국 문제도 그렇지만 미국 내부 문제도 좀 들여다봐는 시점인데 어떻습니까, 이건? 네, 현재 그 그 금융시장의 그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은행 간 거래 금리와 무위험 금리 간의 이격 폭을 보면은 현재 33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는 아주 위험한 수준까지 평상시 10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위험으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3월에 발생했던 그 은행의 신용 위험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큰데요. 네. 아무래도 예금 인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방은행들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 대출이 전체 70% 이상 대출에 참여하는 그 은행들이 지금 많다는 점, 네. 그리고 코코펀드처럼 미국의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금리 상황 속에서 여기에 그 많은 편입 비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파산 예비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그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압력에 좀 시달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경기 하락 속도가 이제 점점 하반기도 들어가면 빨라지고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FOMC에서 말대한 경기 연착륙이 기대된다고 하지만 이는 기대치일 뿐이고요. 그렇죠. 실제는 아무래도 산업별로는 큰 충격을 받는데 예. 이렇게 된다면 대출 채권이죠. 부동산이라든지 회사채라든지 증권화 상품은 언제든지 부도 위험이 있다는 거고요. 네. 또한 그 퍼스트 퍼블릭 은행처럼 주식 가치가 2분의 1로 떨어지는 은행들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고 또 유동성 확보를 해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자본 부족에 빠지는 은행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신용경색 2라운드는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신용경색 2라운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뭐 여러 뭐 배경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하나씩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 위험이 전염될 가능성은 없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 간 작은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을 중심해서 많은 은행단들이 은행단, 보험사, 증권회사들이 모여서 작은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없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은행이 맡겼던 기업 예금을 가지고 종업원에 급여를 준다든지 세금을 주기 때문에 만약 자금 인출이
시장이 불안해지면 기업들은 많은 자금을 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은행들의 전체 대출의 한 70%는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네. 이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공실률이 리먼 쇼크 직전 수준을 웃도는 상황까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재택근무라든지 네.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면서 오피스 수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당장 올해만 4천억 달러의 만기가 돌아오고요. 예. 내년도에는 5천억 달러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담보 가치 평가 금액이 40% 정도 올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상황인데요. 아이고,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은행들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 자본 비율을 현재 40% 정도 더 떨어진다고 봤을 경우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 지금보다도 2%포인트 정도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된다면 리먼 쇼크 직전 수준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경기 하락이 본격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증권 가격이 더 떨어졌을 경우에는 신용위기는 언제든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튜브 방송에서 그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은행들의 연쇄 파산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예요? 예, 그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니까 그 동안에 10차례 걸쳐서 500bp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네. 충분한 실탄을 갖고 있고요. 네. 또한 미국 정부도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좀 마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에 적극적인 개입을 해줄 수가 있고 우리한테 전염될 위험은 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미 우리가 리먼 브로더스 사태에서도 봤고 연말 연초에 있던 사태에서도 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섭거든요. 근데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그 제야의 전문가분들이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 나와서 미국의 이제 상업용 부동산 대폭락장이 시작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방송 분명히 보신 시청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게 이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미국 연방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도 아주 신속할 정도로 공적 자금을 투입해주고 있고요. 네. 또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리먼 쇼크 이후에 구원자 역할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찰스 수업을 제해놓고서는 네.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네. 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은행 리스크를 유동성 리스크를 볼 뿐이지 전체 은행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보지를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일부 유튜브 강경 에서 이제 방송했던 내용들은 조금 오버된 면이 상당히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그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걸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말씀드린 건데.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자금 결제 시스템이라고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예. 일본과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은행들 아니면 지방은행들 그리고 증권회사들의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서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자금 투입이 줄 수 있다는 상황이죠. 미국과 같은 상황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간과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 또 안전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네. 자,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폭풍, 이 중국의 보복 가능성, 그리고 미국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에 대해서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원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